안녕하세요. 초보 짠탱크 꿀찬지연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책을 한 번도 사지는 않고 그 책은 아바라님이 낸 책만 한 5권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짠테크에 대한 책은 그냥 유튜브로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통장 쪼개기랑 풍차 돌리기랑 그런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완전히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풍차 돌리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모을 때 100만 원 이상 모여지면은 그걸 저금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생활비 조금씩 아끼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꾸고 막 이런 아낀 거 있잖아요. 당근마켓에 판 거를 일단 100만 원이 넘으면 뭐 102만 원을 저금할 때도 있고 205만 원을 저금할 때도 있고 뭐 167만 원 딱 맞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일단 100만 원이 넘으면 새마을금고에 1년씩 예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하는 게 저는 풍차 돌리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적금으로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금으로 1년씩 묶어서 넣는 게 풍차 돌리기인 줄 알았어요. 저거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해서 제가 돈을 모았고요. 저는 또 통장 쪼개기가 같은 의미로 한 군데 1,000만 원 이렇게 예금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나눠서 예금을 들어놔야지 나중에 혹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1,000만 원짜리를 깨면 이자가 별로 안 나오지만 그 100몇만 원짜리를 10개가 있는데 뭐 500만 원이 필요하다. 저번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 3번 하고 막 이래서 병원비가 560만 원 나왔댔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3개만 깨면 되더라고요. 205만 원짜리 2개랑 100 얼마짜리랑. 그런 식으로 깨면 되니까 그게 통장 쪼개기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장 쪼개기가 그게 아니라 월급을 받으면 뭐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 뭐 경조사비 통장, 뭐 품위 유지비 통장, 뭐 이런 식으로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다 넣어놓는 게 그게 통장 쪼개기였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유튜버로 이렇게 막 듣고 해서 그런가 저거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한 통장에서 적금이랑 뭐 보험료 같은 건 나가잖아요. 저희가 선입금으로 적금을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 측정해냈댔잖아요. 그럼 그 생활비에서 그냥 아끼고 뭐 하여간 한 통장에서 나가거든요. 막 쪼개서 나가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거 되게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한테는 돈을 잘 안 쓰는데 누구 뭐 사주는 거 되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물론 스왈로브스키도 많이 사지만 요즘은 조금 약한 걸로 카톡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명절, 뭐 생일, 아니면 생일 아니어도 요즘 카톡으로 고기도 보낼 수 있는 거 아세요? 제 주위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뭐 선후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거를 성교비라 생각하고 보내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청년부들이나 그냥 우리 새신자반한테도 그냥 가끔 선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돈도 잘 벌고 저한테 그냥 관리 차원 그리고 내가 그냥 마음의 성의로 보냈었는데 오늘 유튜버를 한번 봤는데 그분이 책을 소개시켜 주는데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건 아끼는데 허세로 보내는 게 있지 않나.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허세로 내 진심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약간 허세도 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단성을 잠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신랑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열심히 생활비 아끼고 막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는데 그냥 좀 당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긴 있더라고요. 뭐 좀 싼 거 주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대놓고 딴 사람 줘도 되냐고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가 한때 몇 개월 동안 청년부한테 치킨을 애들이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청년부 예배 시간에 간식으로. 그래서 그게 좀 안쓰럽고 그래서 치킨을 한 많게는 7마리 적게는 한 4마리씩 매주 사준 적이 있었어요.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근데
되게 고마워하고 애들이 되게 좋아는 하는데, 한 번은 브랜드 없는 그냥 통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를 사다 주면, 이런 이상한 치킨 누가 사줬냐고. 당연히 제가 사준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제가 샀으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치킨 누가 사줬냐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제 옆에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갈비천왕 같은 거, 양념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라. 근데 그런 거 사줄 때는 고맙다고 되게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후라이드가 좋고, 좀 솔직히 돈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후라이드로 한번 바꿔서 사준 적이 있는데, 맛없다고 대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면보다는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먹어서, 이게 당연시 하는구나, 계속하면. 그리고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듣고,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뭐, 생일이라고, 뭐 선물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케이크 돌려서 하고. 저랑 며칠 차이로 생일인 청년부가 있었나 봐요. 생일을 돌려서 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일 때마다 선물을 막 주고, 그렇게 매주 치킨을 사고 이랬는데, 제가 뭔가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도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좀 억지, 그런 말 들으니까 저도 약간 상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그랬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진짜 필요 없는 선물을 받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그 표현을 해요. 너무 고맙다고, 진짜. 너무 예쁘다고,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저는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이렇게 해보니까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저렴한 거 선물을 하면 뭐 이런 걸 주지? 뭐 이거 딴 사람 줘도 돼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표정부터 달라지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보면서 다 내 맘 같진 않구나. 그리고 어떻게 맨날 비싼 선물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약아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예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하고 싶고, 그 저한테 작은 거라도 선물해주는 사람이 예쁘더라고요. 표현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고 예쁜 거 해주고 싶고, 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 안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냥 성의껏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냥 안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해요. 요즘은 뭐 인사 막 선물 사주고 막 이럴 때는 인사 잘하다가 인사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그러지? 그게 너무 신기했어. 이렇게 되면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티가 되네요. 영광을 돌리는 말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선물을 할 때 품위 유지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도 정말 뭐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고기 보내고 그분들한테 좀 누리시라고 커피숍 쿠폰 케이크 그런 거 보내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냥 청년부들 뭐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뭐 기분적으로 기분파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절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짠테크를 하면서 점점 배워갑니다. 그 돈만 제가 이번 주에 저를 위해 쓴 거는 식비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장애 콜택시를 타고 다녀요. 왜냐면 발을 또 다쳐가지고 제가 40일 정도 입원해 있었댔잖아요. 아직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장애 콜택시가 1,000원이거든요. 근데 발을 다치기 전에는 투석하러 갈 때도, 사실은 투석하러 갈 땐 별로 안 힘들지만 끝나고 올 땐 좀 굉장히 힘든데, 물론 신랑이랑 같이 올 때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1,000원 아끼려고 걸어 다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발 때문에 도저히 걷는 게 한 2번 걸어봤는데, 한 집에서 가기까지 15분 거리거든요. 한 50분 걸리더라고. 너무 발이 힘들고 정말 중간중간에 쉬어야 되고 발이 끊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1,000원 택시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게 진짜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구나. 갔다 오면은 무조건 2시간은 자야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 장애콜 택시 1,000원짜리 그거는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번 주에 3만 원 정도 썼어요. 식비랑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쳐서. 근데 선물비는 한 2, 30만 원 나갔더라고요. 20 몇만 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추석 그러니까 그 추석 선물 빼놓고요. 추석 선물은 100만 원대 넘게 들었어요. 한 2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추석 선물은. 뭐 용돈 이런 것까지 합쳐서.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돈을 그냥 아예 그런 것까지 아껴가지고 한 방에 정말 뭐 2, 300만 원씩 50만 원 선교하는데 쓰는 돈을 한 2, 300만 원씩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 분한테 드리는 게. 저는 꿈이 선교왕이 되는 거거든요. 남편 도움 안 받고 제가 번 돈으로. 옛날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남의 돈 가지고 선교하고 이러려고 하면 그건 돈지랄이라고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하는 게 진짜 선교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어렵진 않았는데 열심히 알바하고 그 돈으로 섬기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사실은 제 용돈보다 알바비가 더 적었기 때문에 용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바를 했었어요. 엄마가 알바비로 양로원이나 이런 데 보내야지만 용돈을 줬었어요. 그래서 용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용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번 돈은 선교한다 그게 어릴 때부터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품위 유지를 하려고 허세 떨면서 하는 이유는 자기가 급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뭐 부모님이 부자라거나 남편이 돈을 잘 벌다거나 자기가 번다거나. 근데 그게 좀 약간 찔리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또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가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적자는 아니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그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좀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식을 맨날 해먹고 나름 아껴서 한다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먹다가 냉장고에 들어가면 먹다 조금씩이라도 남아서 막 버리게 되고. 근데 진짜 알뜰한 분은 재료를 하나 사더라도 그 한 재료 가지고 한 가지 음식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먹다가 이제 나오고 이제 며칠 지나면 상할 것 같고 그래서 버렸었는데, 그러면은 꽈리고추를 하나 사더라도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 꽈리고추 볶음 하나, 멸치 볶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요리를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가지고 몇 개씩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도 조금씩 보시고요. 근데 장을 조금씩 보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보면 무조건 냉장고만 차고 결국은 애기다 똥 되는 겁니다. 진짜로. 특히 야채 같은 거는 정말 대체식품까지 다 먹고, 양파 없으면 파로 먹고, 파 없으면 양파 먹고, 당근, 호박 이런 것까지 다 먹은 다음에 야채를 사러 가야지. 제가 결국 아끼다가 가지 2개를 오늘 또 버렸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산 게 아니라 어떤 분께서 이제 농사 지은 거라고 주신 거긴 한데 제가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아끼다가 제가 버리게 됐어요. 오늘 요리를 하려고 봤는데 그게 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재료로 빨리빨리 요리를 해먹고 사면 안 돼요. 사면 조금씩 남는 게 그게 상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다 채 썰어서 냉동칸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배웠어요. 재료조차 아끼려면 일단 다 먹고 소분해서 사고.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마트를 갔다 왔는데 이마트 상품권이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었어요. 제가 농협카드 포인트가 많이 온댔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상품권으로 제가 바꿨는데 10,000원은 이 10,000원 갖고 가요. 내가 이마트를 가면 한 50,000원치 사오는 거 아니야? 엄청 걱정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일회용 비닐팩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냉동칸에 있는 먹거리를 꺼내면 제가 냉장고 정리 상자 예쁘게 못하니까 봉지 싸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냉동칸에 들어갔던 음식을 꺼내고 먹거리를 꺼내서 요리를 하고 그 봉지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아끼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새 걸로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도 막 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소소한 걸 아끼니까 굉장히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이걸 또 아꼈구나. 그리고 비닐 장갑도 제가 무조건 하루에도 몇 개씩 썼거든요. 하나 요리를 할 때. 근데 그 하나가 아까워가지고 막 쓰게 되고, 아무튼 고무 장갑도 그 한 짝이 빵꾸가 나면은 양짝 다 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무 장갑이 뭐 요즘은 이게 한 짝씩만 파는 것도 있고요. 한 5켤레씩 파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짝짝이긴 하지만 같은 M 사이즈로 사가지고 오른쪽이 빵꾸 나면은 그 새 거에서 오른쪽 쓰고 또 왼쪽이 빵꾸 나면 왼쪽 쓰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어차피 색깔 그런 거 집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저 이제 제가 병원을 되게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약봉지도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은 약봉지도 크게 비닐로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용하고, 제가 한때 우리 신랑이 빵을 너무 좋아하니까 잼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아이디어스에서 그 수제잼을. 근데 그게 또 뭐라고, 제가 그 병을 버리지 못하고, 이게 제가 미니멀 라이프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을 안 사기로 했어요. 안 사고 그냥 있는 거 뭐 당근마켓에다 뭐 팔고 누구한테 나눠주고 물건을 사지는 않기로 해서 대체로. 그래서 제가 요번 명절에 밤잼 큰 거랑 딸기잼 큰 거를 선물 받았거든요. 꿀 같은 건 엄청 많이 받고요. 그래서 꿀도 3개나 받았어요. 지금 한 5개 있는데 꿀도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나? 선물로 하나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그 유리병을 제가 다 남겨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소분해서 제가 그 잼을 담아놨습니다. 너무 큰 병이라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뜨고 그러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려놨다가, 그 보관 오래 하려면 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려놨다가 이제 하나씩 꺼내서 그렇게 이제 먹으려고, 이제 저희가 커피숍을 하니까 시럽을 드렸었는데 이제 꿀이 너무 많으니까 뭐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꿀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그럼 더 좋죠, 뭐 시럽보다. 그쵸? 설탕 시럽보다 훨씬 좋죠, 꿀이. 그래서 홍보도 되고. 그래서 꿀 선물 받은 거를 이제 가게에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17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 유튜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